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을 기린 생애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리그를 스스로 요청한 유망주 이야기로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랩터스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보통 데스주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1997년 11월 25일생입니다. 1m 88cm의 키에 93kg의 몸무게를 가진 가드이며 출신지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데스주는 발군의 스피드와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고교 시절부터 이미 탑급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스주는 대학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하는데요. 1학년 때 이미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전 경기를 출장합니다. 평균 득점도 18.1점에 달하는 활약을 보이고요. 당연하게도 이런 특급 유망주인 만큼 원앤던으로 단 1학년만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를 참가합니다. 드래프트 후에도 데스주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라운드 9픽으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입단을 하고요.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69경기를 모두 출장합니다. 경기 가운데서도 평균 득점도 15.2점에 달하는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좋은 겉모습에 본인의 부족한 시야라던가 나쁜 샷 셀렉션 등 약점도 노출을 한 한 해였습니다.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보냈던 데스주는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가 입단을 하면서 커리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치치를 잘 보좌해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팀플레이라던가 여러가지 약점들을 개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결정적으로 돈치치의 빅맨 파트너를 원했던 댈러스가 뉴욕의 크리스텝스 포르징기스와의 트레이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트레이드 매물로 데스주는 뉴욕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뉴욕으로 이적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괜찮게 지었지만 19-20 시즌을 시작하면서 데스주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부상과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여파로 34경기 출장에 그치고 평균 득점 역시 18-19 시즌 닉스에서 14.7점을 기록했던 것에서 5.5점으로 수직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1 시즌이 개막을 했지만 데스주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당 10분도 출장하지 못하는 신세이며 평균 득점은 더 줄어들어서 3점, 심지어 3점 슛은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에 G리그가 개막을 하며 본인이 G리그로 가겠다고 먼저 스스로 요청을 한 상태이며 닉스 역시 데스주가 G리그행을 가는 것을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봤는지 한 전문가가 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데스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대1에서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며 3대3에서는 평범한 선수이며 5대5에서는 형편없는 선수다. 이것이 지금 데스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데스주의 미래를 이야기해보자면 다음 시즌 7.7밀리언의 퀄리파잉 오퍼를 갖고 있지만 닉스가 이 오퍼를 실행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데스주는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데 타 팀으로 이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활약이 너무나도 부진하니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구 선수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은 해외 리그를 진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국 리그에 가지 못한다면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댈러스는 데스주를 쏠쏠하게 트레이드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손해를 본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바꿔 올랜도 매직과의 백투백 1차전 경기 리뷰입니다. 115대 102로 랩터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식스맨인 테렌스 로스는 3점 슛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며 4득점에 그쳤습니다. 니콜라 부셰비치 역시 야투율이 굉장히 나빴고요. 유타 와타나베에게 아주 큰 블락을 당했습니다. 오지 아누노비와 노먼 파웰이 결장을 했지만 벤치 유닛들이 그 빈틈을 잘 메꾸어 주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역시 적극적인 돌파를 통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는 주전 벤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에런 베인즈는 본인의 시즌 하이인 16리바운드를 거뒀고 카일 라우리도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역시 30득점을 동반한 더블더블을 거뒀습니다.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는데요. 디안드레 벤브리가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슬램덩크 2방을 포함한 12득점을 거뒀고 유타 와타나베는 지난 커리어 하이였던 12득점에 가까운 11득점을 이번 경기에도 올려주면서 3블락을 거뒀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타 와타나베의 활약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가 니콜라 부셰비치를 블락하는 장면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Look at this. Get that garbage out of there. Oh!
다음 경기 역시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 컨디션이 나빴던 테렌스 로스가 이제 본인의 사이클을 타서 이번 경기에는 정말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니콜라 부셰비치 같은 경우엔 지난 경기처럼만 막아주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벤치 대결 또한 역시 중요한데요. 양팀 모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므로 벤치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준다면 어느 팀이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먼 파웰의 상태가 이제 퀘스처너블, 출장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노먼 파웰을 코트에서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